전혀사 반갑습니다. 수식한 미래 그대의 이정렬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커버를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분기 실적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아요. 좀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원전에 대한 뭐 글로벌 이슈들, 이런 뭐 아랍도 다녀오고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은데 일단 오늘은 그런 것들 다 배제를 하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조직도를 알아야겠죠. 두산이 있고 두산이 여러 개 이제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공업 이게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밥캣 그리고 두산 뭐 퓨어셋 퓨어셀도 뭐 두산이랑 같이 이렇게 또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은 뭐 내부 거래 이런 수소 밸류 체인을 제외를 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건설도 있었고 뭐 두산 인프라코어도 있었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로 매각했고 건설도 매각했고 지금 남은 건 이제 이거죠. 뭐 두산은 뭐 테스나 뭐 로보틱스 뭐 등등등 여러 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상태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밥캣이랑 퓨어셀의 실적이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중간지주사 역할들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실적을 언제 발표를 할지 대략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인 부분들. 일단 두산 2021년도 4분기의 실적을 2021년도 22년도 1분기 2월 11일에 발표를 했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도 2020년도 2월 14일 2020년도 2월 14일 이때 보면은 14일 여기 2월 14일 있죠 여기 2020년도 이게 이제 2019년도 4분기 실적을 다음 연도 1분기 2월 14일쯤에 발표를 한 겁니다. 두산도 2월 11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시 이제 중공업 일대죠. 2월 14일 자 그리고 2월 9일 수준. 자 그러면은 또 이제 2022년도 2월 11일 수준들. 자, 그럼 보통 2월 11일, 뭐 2월 14일, 9일에서 14일 사이에 발표가 되더라. 딱 나왔죠. 자, 여기 우리 요일을 보면은 2월 9일부터 14일, 9, 10, 13, 14. 자, 이쯤 되겠죠. 자, 이전에는 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느냐. 자, 여기 보면은 자, 뭐 두산 테스나,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2월 3일 4분기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두산 테스나 이거는 뭐 2월 9일이니까 2월 9일에 테스나도 그렇고 2월 9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 자, 두산 퓨어셀도 2월 8일에 지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자, 두산 밥켓 때 2월 9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도 2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도 2월 11일.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게 작년이에요. 작년 실적 발표. 재작년 4분기 실적을 작년에 1분기에 발표를 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퓨어셀이 이번에 7일, 8일, 7일, 8일, 뭐 9일 이쯤에 실적이 좀 발표가 되고, 두산 밥켓도 뭐 7, 8, 9 이 정도 시점으로 실적 발표가 있을 거고. 자, 그래 되면은 10월 13일, 10일, 13일, 14일. 아마 이제 14일쯤에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간 지주사로 두산 퓨어셀이라든가 두산 밥캣을 연계 실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얘네들의 실적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적을 아마 정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발표하는 시점을 한 2월 14일로 저는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두산 퓨어셀이랑 두산 밥캣의 실적을 가늠을 해보면 지금 두산 밥캣이 실질적인 캐시카우 역할들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산 퓨어셀도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지 이번엔 조금 긍정적입니다. 보면은 두산 밥캣도 있고 두산 퓨어셀도 있고 제가 일단은 두 종목 영상을 한 번에 싸잡아가지고 브리핑을 좀 해드려 놨어요. 일단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 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4분기 실적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이다. 4분기 실적 환율 감안해도 무난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영업이익이 1조 환율 효과로 인해서 1조
주택 경기 인프라, 인프라 투자, 북미 쪽의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요. 두산 피어셀이 좀 문제일 것 같은데,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액 1486억 원, 영업이익 104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조금 증가되는 실적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적어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올해 4분기 실적으로 두산 피어셀이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진 못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이 흑자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은 적자가 아니라 영원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22년도 여기 2022년도 매출액 3천억 원 수준들, 3천억 원 수준, 영업이익 0원, 그리고 순이익 30억 원. 순이익 30억 원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 이제 상회하는 실적들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4분기 추정치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연간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5,290억 원 올해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5,290억 원이 나길 위해서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났었어야 됐죠. 110억 원 마이너스 1245억 원, 1445억 원 이렇게 되면 310억 원 수준들이니까 자, 110억 원, 플러스 1245억 원, 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났었다면 아무래도 3천억 원, 그리고 1,500억 원 가량이 났더라고 하면 3천억 원, 좀 4천억 원 가량이 좀 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자, 5,290억 원 나누기 4 해줘버리면 평균적으로 1,322억 원이 나옵니다. 여기 마이너스. 이게 흑자가 났었어야 됐다는 거죠. 흑자가. 자, 이번 4분기 1,500억 원 가량이 나온다라고 해도 누적으로 해서 1,245억 원, 1,445억 원, 1,500억 원. 500억 원. 그러면 1,800억 원 수준들이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00억 원. 좀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자, 이번에 밥캣이랑 퓨어셀이 예상 외로 좀 선방을 예상 외는 아닌 것 같고 선방을 좀 해주면서 실적 가시성을 좀 높여줘야 된다. 이게 조금 임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전 이슈 업데이트 이거 좀 빠지면 좀 섭섭하죠. 2023년도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원전 발주가 시작될 것이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 대비해서도 이제 원전 수주가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고밸류에이션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주를 받고 이거 수주를 받은 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야. 약간 이런 기대가 중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장기 전망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스케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가치니까 미래 가치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수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그게 또 확대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자, 원전 발주 동향 SMR 이슈 업데이트 이 리포트가 언제 1월 20일에 나온 리포트네요. 1월 20일. 자, 약 30개 국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30개국을 기존에 언급했던 폴란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중국, 인도, 가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아랍. 신규 국가도 포함이 된다. 자, 2023년도 여기 몇 개 국가들 제외를 하면은 몇 개 국가들 제외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좀 한계가 좀 있는 상태긴 하죠. 2023년도 하반기 체코 그리고 핀란드 필리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주 100% 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하반기부터 체코로 시작으로 핀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입찰이 시작이 된다. 원전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한국 수주 가능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충분은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자, 폴란드 원전은 2026년도 건설, 2033년도 상업 운전이 예정되어 있고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3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은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서명을 했고 2030년도 초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남부 석탄 발전소를 SMR로 대체하기 위해서 부지 조사를 시작을 했고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폴란드 체코는 SMR 로드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체코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올해 하반기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다. 그럼 본격적으로 체코가 신호탄을 날린다라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수주 경쟁이 시작되는 거는 올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높은 금리와 여전히 불확실성, 높은 금리와 비싼 원자재 가격. 금리가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PF, 그러니까 공장의 금리가 높으면 이자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는데 높은 비용이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있죠. 영업이익률의 직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비싼 원자재 가격. 원자재도 우리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은 철에 대한 뭐 우라늄 뭐 그런 가격들도 올라가겠던가 하면은 원자재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공급망 이슈들, 우리 변목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중국에 좀 달려있기도 한데 중국이 경기 회복을 너무 가파르게 보이면은 물류가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목 형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이슈들, 뭐 이것도 그렇고 건설 기간이 10년 이상인 원전한테는 금리가 고금리 변목 형상도 건설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반기로 갈수록 한국 원전 수주 가능성들이 부각되면서 한국 원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된다. 승부는 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승부는 올해 하반기부터고 내년 초부터는 우리가 좀 이제 보지 않았던 그런 주가 움직임들 가격까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연말까지도 브리핑은 계속 드릴 것 같아요.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이제 제가 17,000원, 뭐 18,000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계좌 자체를 제가 모의 투자하는 거를 싹 매도를 했으니까, 뭐 일단은 18,000원, 여기 돌파를 하는지 단기적으로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기술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원전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들 딱딱딱 한번 찝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료방에 오시면 종목들 안내를 드렸던 것들, 우리 이렇게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어요. 전부 다 수익 낼 수는 없어요. 오시면은 종목들도 함께 안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댓글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은 좋겠습니다.